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수도 시스템, 이 모든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향해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의 출처는 바로 이겁니다. 1월의 산업 제어 시스템, 즉 ICS 보안 월간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드러내는 그 총성 없는 전쟁의 현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와 물, 과연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행인 건 이 위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맞서서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기 위한 전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아요. 각국의 아주 전략적인 수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AI와 제조업을 결합한 계획을 내놨고요. 특히 중국은 AI 발전 정책부터 시작해서 산업 인터넷, 교통 데이터, 보안까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사이버 안보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1월 사이버 전쟁 최전선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주요 발전 회사인 올테니아 에너지 복합 단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어요. 웹사이트랑 서비스가 마비됐죠. 물론 전력망 자체는 지켜냈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심장부 같은 곳이 직접 타겟이 됐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다음 사건은 인도에서 벌어졌습니다. 투명한 부족이라는 해킹 그룹이 인도 정부랑 군을 노렸는데요. 근데 이 방식이 참 교묘해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PDF 문서 안에다가 원격 접속 트로이 목마, 즉 RAT라는 악성 코드를 몰래 숨겨서 시스템에 침투시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페런트 트라이브, 즉 APT36이라는 그룹이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생긴 그룹이 아닙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인도의 핵심 기관만 집요하게 공격해온 아주 전문적인 사이버 스파이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란드로 가보면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합니다. 국가 에너지 인프라 전체가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대규모 공격을 받은 건데요. 이건 누가 봐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공격, 그러니까 지정학적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엔 공격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CERT-UA라는 그룹이 러시아 국가방위군을 직접 공격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플러그 CFP라는 악성 코드는 좀 특별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네, 바로 이 플러그 세이프, 이걸 와이퍼, 즉 닦아 없애버린다는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랜섬웨어가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면 이 와이퍼는 그냥 데이터를 영원히 삭제해버리는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인 셈이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던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산업용 장비들이 지난 11년 내내 해커의 원격 제어 위협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텔레트디입니다. 사실 좀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11년 묵은 취약점처럼 이런 개별 사건들 너머에는 훨씬 더 거대한 위협의 지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해커들이 주로 어떤 문을 두드리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산업 장비들이 서로 대화하는 언어,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토콜별로 공격 빈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막대가 유독 높은 것들 보이시죠? 특히 모드버스나 시멘스 S7 같은 특정 프로토콜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국가 순위인데요. 1위가 압도적이죠?
바로 미국입니다. 그 뒤를 영국이랑 캐나다가 잇고 있고요. 이걸 보면 선진국의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분쟁 지역의 상황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요. 이 두 나라의 산업 제어 시스템이 외부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외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된 일종의 디지털 현관문 공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멘스의 S7, 또 모드바스 같은 핵심 산업 프로토콜들이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는 시감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물론 일부 프로토콜의 노출은 줄어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드바스나 시에멘스, S7 같은 핵심 프로토콜의 노출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사이버 방어선에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이버 전쟁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과연 다음 표적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각국 정부들이 부랴부랴 방어 전략을 짜고 있지만, 둘째, 에너지와 국방 같은 핵심 시설은 이미 주요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셋째, 현실 세계의 갈등은 그대로 사이버 공간으로 번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필두로 매일같이 엄청난 수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점점 거세지는 사이버 위협의 파도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일상과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